강남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들 다르겠지만 아마 부동산은 거의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강남 땅값의 폭등을 다루는 뉴스나 다큐는 많이 있죠. 제 생각에 영화 중 강남 부동산 폭등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은 아마 이민호, 김래원 주연의 강남 1970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강 이남의 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70년대 이전까지는 경기도 광주, 시흥 등의 행정구역에 속했습니다. 강남의 서울 편입과 개발은 70년대 영동지구 개발과 함께 맞물리게 되죠. 오늘은 강남 1970 속의 몇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땅값 폭등의 주인공들과 강남 개발로 인한 몇몇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강남 1970의 스토리 리뷰를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강남 1970을 통해 살펴본 강남 부동산 신화의 몇 가지 이야기를 다룬 영상이니 스토리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 살펴보세요. 70년대 강남 개발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인물은 박종규였습니다. 이 박종규란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죠. 영화 속에서는 김정규 중정부장으로 각색되어 등장하게 됩니다. 70년 초반 박종규는 71년도 벌어질 대선을 대비해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박종규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이던 윤진우를 호출하게 되는데 과천, 서초, 강남 중 가장 장래성이 있는 곳을 묻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윤진우가 지목했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중정부장이 2명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실제로 같이 준비를 했던 것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로 김현옥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후 박종규가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다가 몰락하는 박승구의 실제 모델은 김성곤 쌍용 창업주입니다. 영화에서는 서태곤이 박승구의 비리를 박종규에게 보고하며 몰락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김성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항하는 항명파동으로 몰락하게 되죠. 중정에 끌려가서 코수염을 뜯기는 코믹하면서도 굴욕적인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항명파동 후 중정에 끌려가 수염이 꼽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성곤은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납니다. 박종규 밑에서 땅 투기의 세부 계획을 짰던 인물은 윤진우라는 인물인데 영화 속에서는 문과장이라는 인물로 등장하죠. 이후 땅 투기의 전모가 알려지게 된 데는 윤진우의 메모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전 시립대 교수이자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과장이었던 손정목에게 전했고 그 메모를 토대로 정리하면서 손정목이 자금의 흐름을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손정목이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땅 투기의 전모가 드러나 있는데 70년 5월 당시 강남에 최소 23만여 평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부자 정보가 없었다면 도저히 투자할 수 없을 규모였으니 내로남불은 우스울 지경이었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1966년 초 평당 200원에서 400원 수준이던 말죽거리의 땅값은 68년경이면 평당 6,000원까지 무려 30배가량 오르게 됩니다. 1963년의 땅값을 지수로 100이라 표현하고 계산을 해보면 1979년의 학동의 땅값은 13만, 압구정 8만 9천, 신사동 10만으로 땅값이 무려 1000배 이상 폭등하게 된 것이죠. 박창배가 반포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묘한 장면이 있죠. 정관 수술을 받으면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당시만 해도 불어나는 인구가 감당이 안 될 때였습니다. 70년대 후반에는 인구가 폭등하는 통에 산하 제한 정책이 생기게 되는데요. 77년도 건설부에서는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제공하는 청약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책은 바로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76년 말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의 숫자는 8만여 명이었는데 정관 수술자 혜택 시행 후 77년에는 그 숫자가 무려 14만까지 늘었습니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가 바로 반포 주공 아파트인 것인데 분양 당시 반포 주공 아파트의 별명이 바로 내시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반포 아파트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는 한강 프리미엄과 탁월한 교육 여건 덕에 학부모들이 꿈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출발은 그러했다고 하니 세상에 참 알 수가 없죠. 서태곤이 이민호에게 강남에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만 해도 강북에 있던 바, 캬바레, 호텔 등의 유흥시설들이 영동지구 본격 개발과 함께 강남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양택식이 강북에서의 유흥시설 신규 허가 금지를 발표하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남으로 유흥시설들이 옮겨가기 시작했죠. 원래 서울의 유흥가라 하면 종로의 무교동이 대표였는데 강남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룸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압구정, 신사, 논현동 등지가 화려한 유흥가로 변해가게 되죠. 룸살롱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게 된 것은 영화 속 장면들보다는 나중의 일로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에는 3조 호황으로 국내 경기가 좋아지게 되다 보니 테헤란로의 유흥업소들은 더욱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강남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중 유흥가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시작이 바로 강남 개발과 맞물리는 것이죠. 해방 후 이어지는 산업화 물결로 인해 서울의 확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일산과 파주 등지로 서울을 확장하는 것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피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정파적 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권 내 정보를 이용하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오점입니다. 강남 1970은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를 잇는 거리 3부작의 완결편입니다. 유화 감독 자체가 실제로 말죽거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상문고 후배인 이종혁이 출연하기도 했고 역시 상문고 출신인 김진표가 OST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이 7, 80년대 강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그 시기가 잘 재현됐죠. 이민호, 김래원 등 톱배우들이 출연에도 불구하고 흥행 성적은 아쉽지만 그 시기 관료들이 비밀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절묘하게 각색되어 잘 표현된 영화입니다. 최근에 LH공사의 내로남불이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이 당시 벌였던 일은 그 정도 일은 귀여울 정도로 규모가 컸죠.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던 영화 강남 1970이었습니다.